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운동권이면은 이제 민주당으로 가고 뭐 좌파 진영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니 어쩌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이제 예비 후보까지 다 이렇게 망라해서 네. 이 보수 정당의 운동권 총학생회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한 다른 어떤 분들도 계시지만 예, 운동권 총학생회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운동권 하면 민주당에 있는데 네. 보수 국민의힘에도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중도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네. 가서 실형 2년을 받고 이제 수감돼서 나온 게 1998년입니다. 예. 그리고 1996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연대 사태가 네. 있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던 네. 이제 그런 사건인데 그때 체포되어서 들어가서 아 그때 체포되신 거예요? 예, 나왔을 때가 어떤 때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또 큰 격변이 있었을 때였는데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대거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 탈북자들 그러면 귀순자였죠. 근데 뭐 간혹 가다가 한 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뭐 이웅평 대위 전투기 몰고 온 사람, 네. 김만철 일가 뭐 이렇게 국민들이 기억하지 네. 간혹 가다 이렇게 오지 이렇게 한 해에 수백 명 또 많게는 1000명까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네. 막 물밀듯이 어찌 보면은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들어오게 된 그 상황에서 예. 이제 북한에서 이제 대기근 사태가 있었고요. 등등 어떤 그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이제 쭉 들어왔는데 제가 탈북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서 정말 북한이 어떤 곳인지 실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묻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생각의 전환을 이제 갖게 됐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대학교 가서 학생 운동을 이제 했던 것도 네. 제가 이제 그 영남에서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나서 그러세요? 대구에서 네. 학교를 다녀서 네.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이 광주의 참상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사실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갖고 네.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자 했고 그래서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이 법전하고 헌법제, 형법제 들고 저 고려대학교 뒤편에 가면 정릉에 이제 산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절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입학식 전날 제가 하산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열의를 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운동권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사파라는 게 있잖아요. 주체 사상파라고 해서 이제 학생 운동의 핵심은 결국에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NL 민족 해방파라고도 하고 주체 사상파라고도 하는데 이 북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네. 예, 어떤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큰 어떤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학생운동 할 때에 가졌던 마음이 어떤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꾸는 어떤 혁명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각오와 결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한군 동포들의 그런 어떤 처절한 현실을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탈북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그때부터 10수년간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 민주당의 86 운동권들은 뭐 저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북한 정권이 문제가 있다. 북한 정권이 독재다. 이런 얘기도 이제 운동권들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난을 하고 하면서 서로가 다른 길을 완전히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참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회의에 오신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기도 하고 정말 큰 자산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맨날 뭐만 하면 이제 평등, 인권,
뭐 이런 분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불과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었던 이 북한에서 지금 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이념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지금 김정일 뭐 지금 4대 일가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민주당이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북한의 이 실상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때 이미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운동권들이 네. 이제 올바른 길을 가기는 이제 어려운 어떤 이제 그런 단초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이제 그것이 어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일정하게 일부분으로만 국민들에게 이제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 최근에 들어서는 전면적으로 조국 사태라든지 네. 이재명 방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한테 전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제 어떤 운동권들의 자기 위선이 네. 이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주사파, 어떤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인식 속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우선은 이제 굉장히 오히려 북한을 이제 추종을 했죠. 실제로요? 예,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네. 북한과 연계가 되어서 운동을 했고, 아. 예, 이제 그런 이제 핵심이 있고 또 그 핵심 또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이제 또 그룹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그룹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퍼져 네. 나가게 될 텐데 이제 어쨌든 핵심은 북한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어떤 이제 간첩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예.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86 운동권들이 다 이제 본인들이 학생 운동할 때 북한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영향력 하에 강하게 포섭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일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뭐 주사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사파적 경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고에 강하게 압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는 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또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는 내재적 접근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터부시하고 그런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니까 자꾸 회피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참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걸 만약에 제가 저는 이제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서 경험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저 운동권의 실체는 사실상 이런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막 즉각적으로 반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학생운동에 정말 한가운데 계셨던 저희 이종철 예비 후보님께서 나도 이제 학생운동을 해봤고 심지어 그 일로서 수감이 돼 있기도 했지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차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반발을 하려고 한들 이게 결국에는 뭐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중철 예비 후보님의 참 이런 국민의힘에서 이런 활약이 정말로 이 큰 역할이 있고 혹시나 이제 국회로 또 입성을 하게 되시면은 또 이 4년간의 이런 정말 이 본인의 이 임무는 정말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운동권 출신으로서 운동권 청산에 이렇게 앞장서온 성북갑의 이종철 예비 후보님 정말로 참 큰 자산이고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볼케이노님께서 저분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다. 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결심이었고,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제 철학 있는 얘기 할 때에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네. 눈이 너무 부시니까 네.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동굴 속에서 우상이 실체인 것처럼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동굴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데
말 그대로 민주당 운동권들이 그때 딱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요. 이제 예. 그러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됐고 정말 저나 이렇게 몇몇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용기라면 용기고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갖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또 주사파의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예. 그런 거에 대한 일정한 반성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또 운동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초심에 비춰봤을 때에 그는 어떤 초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어떤 정의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북한 인권 운동을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도 만들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북한 인권 재단을 또 설립하기로 이렇게 됐어요. 2016년도에. 근데 지금 10년 가까이 되도록 민주당이 그 위원을 선임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숫자 배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내놔줘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 위원 선임을 안 하면서 지금 10년 가까이 재단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예, 이거 완전한 직무유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이제 86 운동권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이번 어떤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동굴의 그 비유를 이제 좀 우상 비유를 해주셨는데, 참, 그 동굴 속에만 있다가 햇빛을 갑자기 보면 이게 눈이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쉬운 길은 오히려 더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본인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똘똘똘 뭉쳐있는 게 더 편한 길인데, 저 예비후보님께서는 정말로 그 눈부신 거를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인재고,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정치권에서 막 본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운동권 출신 이력을 갖고선 국회의원이 돼서 수십 년 동안 국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 정치권을 이끌어왔는데, 그분들이 20, 30년 동안 이끌어온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지금의 이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결국엔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도 정치해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뽑혀서 대통령이 되었고, 한 번도 정치해본 적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를 책임지는 이런 비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첫 번째로 운동권 청산,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교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 혁신이 아닐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분에게 맡기고, 수십 년 동안 정치해온 사람은 이제 좀 그만하자. 예, 좀 새로운 분한테 한번 길을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